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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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그 남미에서도 가뭄이 심각하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또 들썩거리는 그런 조짐입니다. 네. 지금 남미는 지금 아시다시피 한여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라니냐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심각한데요. 지금 보니까 아르헨티나 중북부하고 칠레 중부, 그다음 우루과이는 전체, 그다음에 브라질하고 볼리비아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 이런 남미 같은 경우는요, 강수량 같은 걸 체크를 해가지고선 이런 가뭄 상태를 비정상, 극심 이런 식으로 해서 6단계로 네. 분류를 하는데,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한 비정상 상태. 이게 뭔가 하면 60일 넘게 비가 한 3mm 정도, 강우량이 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극심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예, 시뻘겋네요. 네. 예,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국가적인 조치라든가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라니냐는 아시겠지만 적도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서태평양 쪽은 장마가 아주 극심하고 반면에 북미 북부는 아주 춥습니다. 남미는 아주 가뭄이 심각하고 이런 건데요.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 거의 절반 정도가 가뭄권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지금 올해 밀 수확량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콩, 옥수수, 해바라기씨 같은 것도 작황이 아주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부에서는 이런 농작물 손실이 수확량 손실이 우리 돈으로 한 3조 한 6천억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라니냐의 영향이 진짜 그대로 나타나네요. 네, 그대로 북미는 나타나고 춥고 예. 가뭄되고 저기 인도네시아 쪽은 홍수 나고. 네. 딱 맞네요. 대두, 옥수수 가격 같은 게 특히 예.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다행히 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수확이 좀 늦어지긴 하지만 대두 생산이 올해 가장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는 그런 네. 불행 중 다행입니다. 브라질은 조금 색깔이. 네, 그래서 대두 값은 급격한 요동은 없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관심이 되는데요.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쇠고기하고 대두 유제품이 전체 수출의 한 40%를 차지하는데 네. 오늘 4월까지 농업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네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 문제와 관련이 된 곡물 가격까지 네.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치권 얘기인데 공화당이 바이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압박에 나서고요. 바이든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하고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벼르던 입법 이제 법으로다가 이제 네. 뭔가 좀 압박하겠다는 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마틴 루터 킹 목사 현지 시간 월요일 네. 기념일 연설에서 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법안을 부자만 돕고 물가는 올리는 쪽으로만 입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협치 곤란하다. 네. 그중에 하나라도 내 책상에 올라오면 거부권 분명히 행사하겠다. 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국세청 예산 삭감 법안 네. 이게 지난 9일 통과가 됐는데 공화당은 전원, 민주당은 전원 찬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화당이 다수니까요.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세청에 한 8만 7천 명 정도 인력을 더 줘서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가진 사람들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 이걸 공화당이 딱 견제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이 법안이 지금 하원에서 통과되는 이게 만약에 입법이 되면은 국가 채무가 한 140억 달러 더 늘어날 거다. 네. 공화당이 선거 때는 인프레 줄이겠다고 하더니 인프레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받아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전략 비축류 방출권도 공화당이 제한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공화당이 또 전국 판매세 같은 것도 추진을 한다고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런 게 모두 부자만 배불리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원은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네.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걸릴 거니까 입법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바이든이
이걸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미국 언론 분석합니다.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기밀 문서 예, 때문에 기밀 조금 문서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죠. 곤란하잖아요. 네. 그동안에 공화당 트럼프가 기밀문서 뭐 가져갔다 그래서 막 민주당하고 뭐 그렇죠. 백악관에서 계속 몰아붙였는데 이제 네. 그야말로 이제 자기한테 그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이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막 그 말을 하고 사저도 막 FBI가 급습해서 압수수색했는데 왜 바이든은 안 해? 바이든 저 개인 집 그 차고에 있다는데 차고 급습해라. FBI는 뭐 이중 잣대냐? 까지 지금 좀 조금 난감한데 지금 백악관 오늘 새벽에 보니까 백악관 그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변인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그거 아주 답변하느라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하다 보면 기밀 문서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나 보죠. 글쎄 뭐 바이든은 그게 왜 우리 집에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자기가 가져갔죠. 그러니까 부통령 때죠. 그러니까 부통령 때 뭐 공부하려고 가져갔다가 뭐 다시 반납 안 한 건지 모르지만 참 이렇게 복잡합니다. 네. 예,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그 중국의 인구가 이제 완전히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외신들도 이걸 아주 굉장히 비중 있게 예. 다루는데요. 네. 61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인구가 감소한 걸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1년 동안 증가하다가 이제 예, 바뀌었다는 예. 거죠. 작년 말 기준으로 네. 중국 인구가 14억 1,175만 명. 이게 이제 뭐 공식 집계죠. 네. 14억이에요. 12억 아니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전에보다 네. 공식 그 집계로 85만 명 정도가 줄었다. 네.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거다. 이른바 데드크로스죠. 작년에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았죠. 그렇게 돼서 인구 증가율이 이제 자연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6%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노동 가능 인구의 비중인데 그렇죠. 네. 이제 16세에서 59세가 한 8억 7천 한 600만 명 정도, 한 62% 정도 그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1961년부터 그렇게 됐다고 되네요. 그렇죠. 제가 1961년생인데 이 성별 그러세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늘어난 거네요. 성별로 치면은 남자가 7억 2,200만 명 정도, 여자가 6억 8,97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네. 네. 중국 사람들 좀 없는 장가가기 힘들게 생겼습니다. 중국 젊은 사람들. 네. 근데 이 그런데, 원인이 네. 줄어든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올해 그 코로나 아. 지금 최근에 확산해서 뭐 지금 뭐 사망자가 뭐 굉장히 많은데 역시.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뭐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최근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 예, 거라는 예. 분석도 있고요. 지금 중국 전문가들 얘기는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봅니다. 네. 인구 감소는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네. 한번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이게 쉽게 또 오래 뒤집히기 가니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대단하네요. 중국이 인구가 준다는 생각은 글쎄요. 뭐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예. 최근에 뭐 세 자녀 갖기 운동까지 막 하고 말이죠. 중국이 예, 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산하 제한하고 막 그렇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게 이제 갈수록 더 불거지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장기적으로 네. 거시 경제에 네. 이제 네. 부정적인 영향을 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연금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뭐 의료 비용 지출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래서 지금 중국 관계자들 얘기가 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거다. 그러면서 또 어떤 그 중국 인구학회 부회장 얘기는요. 오히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다. 뭐냐면은 어떤 패턴 변화가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다. 노령층이 은퇴를 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젊은 노령층이 다시 그 사회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다음에 교육 패턴도 바꿔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니까 애기 더 낳자 하는 그런 효과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중국 자원 당국에서는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뭐 대단한 변화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지금의 중국의 원동력이 인구에서 나왔다. 그런 네. 부분도 좀 상당한 것 그렇죠. 같은데. 인구라는 게 시장을 네, 말하니까요. 네. 그게 데드크로스에 직면했다라는 건 어쨌든 세계가 주목하는 큰 사건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양대 인구의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인도. 네. 네. 인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엔이 그 작년 보고서에서 전망한 게요. 네. 인도가 좀 한 1,000만 명 정도 적은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중국보다요? 이 추세면 중국보다. 아. 근데 이 추세면 올해 안에 이게 바뀌겠네요. 인도가 중국을 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유엔은 중국 인구가 2050년이 되면은 13억 1,300만 명 정도로 더 줄어들 것 같다고 봤고요. 네. 지금 미국 그 악시오스 인터넷 매체 분석은 중국이 이렇게 인도의 인구 대국에서 밀리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네. 두 나라 간의 어떤 그 균형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력에서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갈등이 심하죠. 네. 이런 와중에 인도가 이게 인구가 늘어나고, 또 지금 물론 이 인도는 이제 양다리 작전을 치고 있지만 세계 공장으로서의 그 중국의 위상이 약해지고, 이제 최근에 뭐 애플 같은 많은 미국 다국적 그렇죠.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인도로 많이 옮기고 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네. 어떤 중국의 어떤 향후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한국 전쟁 영화 보시면 막 중국이 인해 전술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막 그냥 막 아무리 쏴도 막 그냥 계속 오니까 그냥. 근데 지금 이제 참 그런 중국이 이제 인구가 준다. 그 중국 인구는 셀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다 보면 저쪽에서 늘어. 사실 뭐 중국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중국 인구가 뭐 14억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믿을 수도 없다. 집계되지 않는 네. 그런 인구, 태어나서 예. 아예 그냥 예. 그 출생 신고도 안 하는 그런 예. 인구가 뭐 1억 명이 넘을 거다, 뭐 예.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중국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그러게요. 인구 1등에서 2등으로 밀리는 게 뭐 최소한 60년 이상 만에 처음 글쎄 있는 일인 말입니다.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인도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층이 그렇죠. 못하고 예, 중국은 지금 고령층이 굉장히 예, 높은데 예. 인도는 지금 젊은 층이 많죠. 그것도 큰 예, 이게 차이죠. 예,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중국 그 성장률에 관련돼서 좀 전해주시죠. 예. 작년에 GDP가 한 해 전보다 3% 성장하는데 그친 걸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네. 정식 집계를 네. 했습니다. 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한 해 전보다 한 2.9%. 요거는 이제 그 예상치보다 월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는 나왔는데요. 네. 자, 어제는 지금 뭐 2020년 같은 경우는 2.2%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코로나 대유행 때, 예, 첫 해죠. 예. 그때보다는 높지만 저는 지금 이 3%는 문화 대혁명 그 마지막 해가 1976년인데 그때 마이너스 1.6%였거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성장이 조정으로 돼 있고요. 뭐 낮은 특히 거죠. 예. 또 중국이 매년 그 3월에 그 양회할 때 네. 이제 올해 성장 목표치를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5.5% 안팎이라고 했거든요. 네. 옛날에는 뭐 8% 9% 했는데 이제 예. 그랬는데 지금 3%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이 목표치를 제시하고 미달한 게 지금까지 세 번째라는 겁니다. 확실히 이것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의 영향이 크겠죠. 네, 그렇죠. 코로나하고 장기 봉쇄 같은 것도 네.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중국이 그 2011년에 성장이 9.6%였네요. 네. 그리고 쭉 내려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한동안 7% 타겟으로 해서 했었는데 뭐 그게 무너지느냐 마느냐 그랬는데 이건 3%가 되니까 좀 다르네요. 이런 가운데 느낌이. 그 류호 중국 부총리 네. 이 사람이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이렇게 가라앉았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겠죠. 중국 경제가 절대로 계획 경제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 네. 일각에서 이제 그런 관측을 이렇게 되면은 뭐 시진핑이 지금 뭐 권위주의 체제를 가지고서 이게 계획 경제 자체를 네. 또 예전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런 그 민간 지원 외국에도 훨씬 더 문호를 열 거다. 그리고 성장도 질적 어떤 그런 수준 같은 걸 높일 계획이다. 그러니까 계속 투자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뭐 말하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산도 뭐 문제가 있는데 아주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걱정 안 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 인구가 뭐 60여 년 만에 데드크로스를 맞고 한때 7, 8% 성장도 낮다라고 했던 중국이 네, 3%대 성장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고 격세지감이라고 쓰나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중국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보스 포럼 얘기 좀 해주세요. 어제도 다보스 포럼에서 그 세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했는데 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CEO들의 그 조사 예. 그게 이제 그거네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예. 이제 발표 다보스 포럼에서 예.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그 한 73%가 올해 세계 경제가 역성장할 걸로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게 12년 사이에 가장 비관적인 거라는 거고요. 네.
네. 이 조사가 그래도 꽤 범위가 크네요. 105개국에서 CEO 한 4,400명 이상이니까 꽤 그래도 좀 이렇게 설득력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초하고 작년 초 그때도 다보스 포럼 때 여기서 똑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들도 꽤 있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이쪽 분석입니다. 네. 예상대로 단기 위협이 가장 심각한 게 물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심한 거시경제 여건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험 이렇게 순서로 이제 CEO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다보스 포럼이 좀 비관적인 얘기가 많다라고 네. 했는데 실제 그럴 CEO 수밖에 조사로도 없죠. 네. 그리고 이제 CEO들이 우리 회사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역시 아주 어둡게 봤습니다. 어둡게 봤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CEO 중에서 60%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어렵기는 하지만 인력을 잘할 계획은 없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직하고 특히 인재를 놓칠까 봐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수도 줄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보수를 안 줄이면 어떻게 할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네, 좀 양극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그것도 지역적으로 확실히 차이가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유럽 CEO들이 미국, 브라질, 인도, 중국 CEO들보다 더 올해를 비관적으로 보는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인플레, 통화 긴축에 대한 불안감도 유럽 쪽 CEO들이 더 큰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프라이스 워터쿠터스가 밝혔고요. 예. 전체적으로 뭐 내년 올해 경기를 나쁘게 보고 있으니까 다들 나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는 것 같네요. CEO들은 이제 한 40%가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우리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다 이런 경각심도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 회장은 정말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장기 수익성에 대한 이런 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자 시장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숙련 기술 같은 것도 높이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 역시 기술 혁신에 대한 급격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자기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진짜 회사별로 많은 차이가 올해는 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돼요. 다 같이 잘 되고 다 같이 못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회사가 있고 못 되는 회사가 있고. 저는 그나마 좀 그래도 다행인 게 이 CEO들 58%는 1년 안에 온실가스 자기네 회사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인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네, 좀 구체적인 거, 그 IRA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국제에너지기구 이거 이제 세계 석유업계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총장이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 에너지 안보 세션에 참석을 했는데 그 미국의 인플레 지법을 아주 파리 기후 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기후 협정이다. 왜냐하면 이게 청정에너지 투자를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그러자면은 석유,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업계 슬쩍 또 거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뭐 정부도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아시다시피 걸까요? 미국 IRA가 우리는 이제 전기차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시비를 하는데 사실 청정에너지 쪽에 우리 돈으로 한 470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예, 엄청나게 지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전기차 차별 때문에 이제 좀 밉상을 보이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국제에너지기구 총장은 또 이런 식의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국 의원들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포럼에도 미국 상하 의원들이 꽤 여러 참석하고 있는데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카하고 회견을 했는데 특히 유럽이 이제 유럽 쪽하고 이제 접촉을 할 거다. 그러면서 IRA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옹호를 한다. 그리고 IRA 뭐 이렇게 뭐 일각에서는 무슨 뭐 손질을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턱 없는 소리 말라는 그런 입장을 아마 강조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자기들이 그 전기차 문제 같은 걸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모양인데 일단 한번 만나기로 했다가 이 폰데어 라이엔 일정이 좀 복잡해서 일단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해차를 폴리티코는 미국하고 그 유럽연합이 이번에 뭔가 좀 견해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타협 여지는 크지 않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놓인 대서양보다도 대서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넓게 느껴진다. 상당히 문학적인. 이게 참 미국하고 유럽이 이러면 우리한테도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네, 그렇네요.
다보스에서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온 건 어떻게 또 언급이 탱크 되나요? 얘기입니다. 탱크 얘기. 탱크, 유럽 네. 지도자들이 잇따라서 포럼에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세가 지금 뭐 이제 약간 소강 상태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이렇게 러시아가 좀 밀리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네. 탱크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그리고 폰데어라이에는 또 그 어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장기 차관 형식으로 그 재건 지원하겠다. 재건 얘기를 슬금슬금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뭐 탱크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네. 특별 연설을 했고요. 현장에 와서.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는 오늘 이제 화상회의 연설하면서 좀 더 관심 가져달라고 얘기를 할 모양입니다. 네. 주력 전차도 얼마 전에 그렇죠. 전해주셨었는데. 뭐 영국이 그 네. 챌린저 2인가 그거 뭐 14대인가 준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독일도 주라 그러니까 독일도 지금 좀 등 떠밀려서 그런지 독일도 지금 뭐 오늘 그런 얘기를 할 모양입니다. 네. 레오파드 그 탱크가 이제 독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동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으니까 폴란드도 아마 이거를 우크라이나 줄 모양인데 이제 그러자면 이제 그 독일하고 무슨 협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독일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조금 등 떠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니 무슨 전쟁을 진짜 오래 할 모양이에요. 무슨 그러게요. 핵, 미사일, 뭐 드론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뭐 탱크까지 저러니 뭐 언제까지 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압박하니까 네. 또 이걸 뭐 통해서 무슨 뭐 푸틴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려는 모양인데 예. 글쎄요 지금 푸틴이 요즘에 조금 며칠 조용하죠. 예, 조용하네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중국 그 공항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이게 예. 중국이 어제부터 그 중국 세관이 그 자기네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을 불시 코로나 검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하는 네, 누구라도. 시작을 그렇게 예. 하는데 이제 불시 검사.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이게 홍콩 명보 얘기는 이게 무슨 새로운 조치가 아니고 예. 그 기존에 있던 거를 왜냐하면 이제 입국 48시간 전에 받은 그 PCR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 당국이 공항에 들어오는 항공사들한테 그거 반드시 체크해라. 그다음에 세관도 확실하게 해서 불시에 검사하라고 조금 더 압박을 가한 거지 새로운 방역 조치를 뭐 추가한 건 아니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일본, 뭐 미국 등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 이런 데가 지금 이제 검사를 하니까 조금 좀 그러지 맙시다 하는 식의 약간 그런 거 좀 이렇게 찌르는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네요. 사실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중국이 검사를 한다니까 그냥 웃기는 거죠. 예. 네, 중국 얘기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요 얘기 좀 해주세요. 탈레반과 머스크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저도 뭐 트위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게 지금 그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작년 12월에 유료 인증 서비스 뭐 트위터 블루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돈만 내면은 이제 누구나 이게 일정의 그 인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니까 탈레반 관리 몇 명하고 네. 탈레반 유력 인사 몇 사람이 이거를 쓰는 모양입니다. BBC가 이걸 네. 체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료 계정을 예, 트위터 계정을. 유료 계정. 그래서 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는 돈만 내면 누구든지 네. 들어올 수 있게끔 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그런 게 어려웠는데 이제 머스크가 이제 인수하고 나서 그런 그 틈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트위터 블루 계정의 BBC 보도를 보면은 탈레반 공보장관하고 탈레반 무슨 뭐 그 몇몇 주요 인사들이 이거를 쓰면서 이제 팔로워도 제법 되는 모양이에요. 뭐 한 20만 명 정도 되니까 자기들 정책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 또 보면은 그 탈레반 인사 한 사람이 그저께 모스크바에 대해서 트위터를 아주 훌륭하게 다시 만들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탈레반 사람이 BBC를 비판하는 글을 트윗에 올렸는데 모스크가 여기 댓글을 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주 복잡합니다. 네. 지금 예전에 기억하시죠? 네. 트럼프가 2012년 10월 그러니까 선거 대선 전에 예. 그 이제 그때도 탈레반이 이제 그때는 이제 네. 탈레반이 아니고 이제 아프간 이제 정부였 탈레반이었죠. 근데 트위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제 그때 그 선거 끝나고 의사당 난입 있고 나서 영국 계정 정지됐죠. 네. 그리고 탈레반도 이걸 쓰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런지 모르겠다. 그렇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니까 자기 거 소셜 트루 계정 만들어서 자기가 쓰고 네. 있죠 지금도. 네. 그래도 탈레반이 트위터를 쓰고 그런 거는 좀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스크 얘기는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다는 거죠. 자유인데 저는 이건 뭐 여기 대해서 뭐 이건 그냥 혐오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게 머스크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참
그래도 애매합니다. 탈레반은 테러 조직인데 좀 그러게요. 다른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머스크는 네. 아무튼 말이 참 네. 많네요. 여러 가지 말이 의미로. 많습니다. 네. 말이 많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